안녕하세요. 저는 인문 계열에 대해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릴 교육과정 학생 멘토단 3학년 2반 11번 김태수입니다. 저는 사학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사극드라마 징비록을 보고 나서 그때 이후로 역사에 쭉 빠져 있어서 그 이후로 다른 진로는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역사만 계속 달려왔습니다. 제가 교육과정을 하나하나 다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잘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장점은 부각시켜주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여러분들이 편성하실 수 있다면 아마 큰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과목이 개설되려면 어느 정도 인원이 차야지 개설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이라 할지라도 인원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개설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과목을 들어도 자신이 선택한 그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면 그것 또한 이득이 될 수 있고, 무조건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기부까지 다 살펴보기 때문에 세특에서 자신의 진로와 엮어서 세특을 쓴다면 아마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역사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2학년 때 최대한 세계사와 동아시아사를 다 듣고 싶었지만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두 과목 모두 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다른 사회 과목을 선택을 해서 그 사회 과목 내에서 역사와 엮어서 생기부를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듣는 과목을 따라서 수강을 했었고, 제가 문과다 보니까 이제 사회탐구 과목을 최대한 많이 듣고 싶었고, 제가 예전부터 과학이 매우 약했었기 때문에 과학은 최대한 기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에 제가 화법과 정문을 선택을 했는데, 이때는 국어 과목이 학법과 정문과 언어와 매체가 있는데, 언어와 매체가 사실 공부하기는 좀 더 저에겐 수월해 보였으나 저는 종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부를 더 풍요롭게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서 화법과 정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회탐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사 과목이 하나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2학년 1학기에서 사회문화는 많은 학생들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서 선택했었고, 정치화법과 한국지리가 남아있었는데 저는 한국지리가 좀 더 역사와 엮기 쉬울 것 같아서 한국지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3학년 1학기에 많은 학생들은 진로 과목을 많이 선택을 하지만 저는 이때도 사회탐구 과목 중에 등급에 나오는 것은 2개로 선택을 했었는데요.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 최대한 성적을 나타낼 수 있는 많은 과목을 수강하고 싶었고, 그래서 진로 과목보다는 일반 과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에는 정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진로 과목과 교양 과목으로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탐구 과목이 아마 3학년 때까지 진로 과목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등급 따는 게 자신이 없다면 최대한 신중해서 탐구 과목을 하나만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은 좀 더 많이 선택을 해도 될지 충분히 고민한 뒤에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문과라고만 해서 너무 사회탐구 과목만 선택을 하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그렇고 아무리 인문을 지원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학기 중에 과학 과목이 하나라도 수강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만약 과학에 자신이 있다면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과학 과목도 하나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원래 교육 계열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학년 2학기 때 교양 과목인 교육학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3학년에 들어서 교육보다는 좀 더 제 사학과에 좀 더 치중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교양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진로 과목이나 다른 사회탐구 과목을 하나 더 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개할 과목은 박종호 선생님께서 지도해주신 세계지리 과목입니다. 세계지리는 약 37에서 8명 정도 수강을 했었고요. 수업 방식으로는 선생님께서 구교재를 가지고 강의식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지필고사 2회와 수행평가로 진행이 되는데
지필고사의 비중이 되게 크기 때문에 선생님은 최대한 지필고사로 아이들의 성적을 나누려고 했었지만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내용만 잘 암기한다면 충분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지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계 지도를 본다면 좀 더 문제를 푸는데 수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기 말에 진행이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내용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방식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내용은 수능 교재보다는 되게 쉽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읽고 충분히 이해만 한다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이 진로 분야에 대해서 엮어서 설명을 하는 부분도 만들어 놓으셔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세특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목은 박종현 선생님께서 지도해주신 세계사 과목입니다. 수강 인원은 대략 60명으로 추정되어 있고요. 수업 방식으로는 교과서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강의식으로 수업을 해주십니다. 평가 방식으로는 지필고사 2번과 수행평가 1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계사도 마찬가지로 지필고사의 비중이 되게 크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지필고사로 아이들의 성적을 나눈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고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한 부분을 선택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쓰거나 독서를 한 뒤에 그 독서 퀴즈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듯이 역사는 암기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암기하고 기출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무작정 암기를 하다 보면 머리가 어지럽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하나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흐름순으로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계사의 첫 부분이 이제 중국사인데 중국사를 한 파트 한 파트만 외운다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때는 어떻고 저때는 어떻고 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 순으로 생각을 하고 책을 읽듯이 암기를 하다 보면은 헷갈리지 않고 잘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활동은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을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진로와 엮어서 동아리 세특도 진로에 대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꼭 자신의 진로와 엮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을 꼭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자신의 진로와 엮어서 동아리를 활동하게 된다면 오히려 세특을 보는데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를 선택을 해서 활동을 한 다음에 세특을 쓴다면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러운 세특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학급 임원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생기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학급 임원을 많이 한다면 물론 귀찮을 수 있지만 자신의 학교 생활이 풍족해질 것입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천고에 들어오고 나서 첫 시험을 보고 난 후에 천고에 들어온 것을 후회하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천안고의 장점은 훨씬 많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선생님들과 친해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생기부와 세특에 더 많은 내용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친해지는 것이 아닌 선생님들과 친해진다면 학교 생활이 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꼭 정시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2학년 말까지는 수시를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학년 올라와서 정시한다는 친구들 보면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꼭 내신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번뿐인 고등학교 생활 힘드실 테지만 이 3년이 여러분들 인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